안녕하십니까. 방모학 손평축제비 한영호입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그 손평 10회 농업재해법령 해설을 진행할 건데요. 사실 이제 문제 수준을 좀 보면 이전 시험 문제의 그 난이도라는 수준을 보면 좀 평이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과목하고 달리 여기는 크게 하자 있는 문제가 좀 없고요. 상법 같은 경우는 뭐 한 문제가 좀 문제가 있었지만, 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농업재해법령은 암기할 게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조문의 그 암기사항을 충분히 암기한다면 득점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사실 상법처럼 어떤 논리를 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법조문을 확인해서 지금 우리 방문각 교재의 최종 어떤 그 시험 대비 자료로서 그 핵심 정리 및 기출 예상 문제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교재는 그런 것을 암기할 수 있도록 팁을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가지고 이제 학습했던 이런 수험생 같으면 아마 그런 좀 도움을 좀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수험생들이 상당히 좀 힘든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는 겁니다. 한 서너 문제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요. 이제 법조문이 있는 내용들 어디 있는지 이걸 더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논리적인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농업재해법령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시험 문제 순서가 이제 상법 본편 다음에 26번이죠. 그래서 26번부터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난이도를 하 정도 좀 봤습니다. 농업재해법령상 농업재해보험 심의에 이하 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심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하고요. 그다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합니다. 호선 투표. 지명하는 게 아니라 호선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자, 심의회의를 제적위원 가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고요. 자,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이 21명.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암기를 심의해 둘 일 이렇게 이제 암기를 시킵니다만. 자, 심의회는 제적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법조문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 이야기하고요. 법 제3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은 제가 이제 난이도를 하 정도로 좀 봤습니다. 농업재해법령상 재해보험 종류 등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일단 재해보험 종류는 농작물 재해보험, 임산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장관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고요. 양식수산물에 관한 것은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정리해야 될 게 손해평가사가 하는 업무는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가축 재해보험입니다. 일부 임산물이 좀 포함됐다고 해서 임산물 재해보험까지 취급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떫은 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임산물에 해당이 됩니다. 표고버섯이라든지. 그렇지만 그것을 농작물인 것처럼 보험 목적에 포함돼서 우리가 다루는 것이지 임산물 재해보험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습하실 때 그런 거 좀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가축 재해보험의 보험 목적은 여기를 가축이라 해야지 축산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축산 시설물은 맞아요. 자, 그래서 가축 재해보험은 축산 재해보험이 아니라 가축 재해보험이라는 것도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함정으로 좀 많이 쓰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관련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그렇죠?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이게 잘못됐고요. 정부는 보험 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험 목적물이 70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이제 추가돼 가지고요. 작년에 67개였는데 지금 이제 70개인가요? 그래서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대비하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빨리 합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정답의 내용. 자, 재해보험 종류 법 4조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목적물 제5조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저는 28번을 지금 하 정도로 제가 좀 봤는데요. 농업재해법령상 재해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 할 수 있는 자가, 자 봅니다. 이 보험회사가 여기 들어가 있죠. 이 보험회사는 NH손보도 여기 들어갑니다. NH손보. 그러니까 NH농협손해보험이죠. 농협손해보험 보험회사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농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수산업이라든지 산림 요것은 어때요? 보험회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수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협동조합 수중, 산중보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외웁니다. 수중, 산중보 이렇게 좀 외우게 하는데요. 이건 해당이 없습니다. 이건 해당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이것은 제8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번입니다. 자, 29번도 이제 암기를 해야 할 내용이죠. 농업재해법령에서 손해평가사의 정기교열의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자, 농림축산식품장관, 해양수산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자, 지금 봐보면, 문제 지문이 손해평가사의 정기교육이라고 해놓고는 여기 안에 뭐였어요? 손해평가인이 들어가 있어요. 참, 이거 문제. 너무 성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 조문이 있거든요.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계획은 장관이 합니다. 실무계획은 재보험사업자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기계획은 장관, 그리고 지읒 이렇게 하고요. 실무계획, 사업자, 보험사업자가 실무계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이렇게 씌우시죠.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그러니까 이분들은 수명이 1년짜리예요. 손해평가에는. 그 다음에 시간은 4시간 이상. 그래서 연일 사시. 그래서 연일 사심이 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는 건 나쁘지 않겠네요. 자, 29번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인데 제11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0번 문제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농업재해법령상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에 관한 내용. 저는 이제 암기법을 좀 써서 수험생을 좀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좀 특이해요. 나머지는 바로 자격 취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부등 명사자 대 명사자 대할 정지 수행 뭐 이렇게 암기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방법학 교재를 보시면 암기법이 나와 있는데 거짓 손해평가한 경우는 1회 때는 시정명령을 합니다. 시정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회가 되면 자격 취소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예상됐던 문제였고요. 꼭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1회 위반 시 자격 취소를 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거짓평 시작 이렇게 제가 이제 암기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그래서 이것은 시행령칙 12조의 9 세부 내용 기준을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1번 문제도 이제 지금 우리 수험생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로 할까 중으로 할까 했는데 중 정도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업재해법령상 보험금 수급권에 대한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은 재보험 보험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돼요. 자, 이 담보로 제공이 이미 됐잖아요. 그럼 여기다 담보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들도 권리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이때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외죠, 예외. 이미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 이러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당이라든지 질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당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압류를 방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외입니다. 자, 2번 재보험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로 보험금을 보험금 수급계좌를 이체할 수 없을 때는 현금 지급 등 그러니까 불가피할 때는 이렇게 현금 지급 등의 대통령이 지원받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에 해당 금융기관은 농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 수급 계좌에 전용 계좌에 입금되도록 그 돈만 들어오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재보험가입자가 재보험에 가입된 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이건 상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 양수인은 재보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농업재해보험령은 이런 단어 몇 가지 가지고 함정을 좀 파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대로 내도 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32번 문제는 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이거 그러나 제가 이제 중으로 좀 해놨는데요. 자, 농업재해법령상 재보험사업자가 재보험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게 조합입니다. 조합. 그다음에 손해 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이렇게 돼 있지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아니고 이건 뭐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뭐 설계사라든지 이런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구분을 해서 학습을 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보험업법 뭐 규정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거 대신에 이렇게 하죠. 보험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 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 모집 수는 자가 아니고 자, 이게 좀 잘못됐고요.
그다음 33번 문제는 제가 중정도로 좀 봤습니다. 옳은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입니다. 자, 정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재보험 가입자, 자,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재보험 사업자의 운영 관리하고 하는 것은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재정지원 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재보험 사업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가입자를 지원하는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지 운영 관리에 관한 필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재정 지원에 의해 보험료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 재보험 가입 현황서와 보험 가입자 기준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의 지원 금액을 결정 지급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재보험 가입 현황서하고 보험 가입자 기준 등을 모르면 보험료 지원을 하기 힘들겠죠. 그거 옳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풍수에만 있었다가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돼서 지진재해보험법도 같이 들어왔는데 다른 건 큰 차이가 없어요. 다른 풍수의 지진재해보험법에 가입한 자는 이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요. 요게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보험 목적을 대상으로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중복 지원이 되니까.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 지원되는 것은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자, 34번 문제는 제가 난이도를 좀 법정을 좀 보시면 19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4번 문제는 제가 난이도를 좀 상으로 좀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헷갈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먼저 좀 알아야 될 게 우리 공무원을 지칭할 때 일단 공무원을 지칭할 때 관이란 말을 쓰고요. 또는 무슨 공무원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원래 공무원이 할 내용을 갖다가 뭐냐면 우리 농구문이라고 부르죠.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다가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을. 그럼 여기서는 이 공무원 대신에 이제 누굴 정해야 돼요?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야 돼요. 원래 이제 공무원들이 하던 건데 이것을 임원들이 이제 맡아서 해야 되거든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장관은 해양수산물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 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 지출 원인 행위 담당, 여기 좀 길죠? 행자에 여기 포인트 좀 둬보세요. 그 다음에 기금 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 수입 징수관의 업무를, 기금 지출 원인 행위 담당 임원은 여기 기금 지출가 아니라 재무관입니다. 재무관. 그래서 여기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도록 요거 들어가서 이렇게 기억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 출제가 좀 자주 됐어요. 한 4번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걸 함정으로 팠네요. 그래서 지출, 기금 재무관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3번 농림축산식품장관은 해양수산업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직원 중에서 기금 지출원과 기금 출납원을 임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기 한 무더기죠. 그래서 법조문을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금 출납원은 기금 출납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법 제25조의 내용 함정 딱 8개 제대로 그대로 팠습니다. 사실 이건 좀 난이도를 높게 좀 보는 게 맞아요. 우리 수험생들이 이걸 좀 헷갈려 하니까 뭐 그럴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으로 좀 봤고요. 자, 35번은 제가 중정도로 좀 본 것 같습니다. 농업재해보험분영상 농업재해보험 사업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농림축산식품장관, 해양수산장관은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통계 자료를 수집 관리해야 되고요. 그렇겠죠. 자, 농림축산식품장관, 해양수산장관은 보험상품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 수집 관리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대상이 좀 있지요.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자는 농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가입 촉진 계획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함정으로 팠어요. 3년 단위 아니라 매일. 가입, 여러분 봐봐요. 가입 촉진인데 이걸 3년마다 한다? 이건 좀 아니잖아. 그래서 짐작을 좀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고요.
그래서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장관이 해양수산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손해평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나 업무 정지나 자격 취소를 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문. 자, 들어봐야겠죠. 청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매년 수립하는 거요. 그리고 이제 법조문이 26조하고 29조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36번의 내용은 좀 난이도를 제가 하로 좀 잡았습니다. 농업재해보험영상 재해보험사업 및 농업재해 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는 재해보험사업이나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일단은 이 재해보험에 관한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죠? 재해보험사업은 일반 보험에서 다 원래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손해평가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 중에 농작물 재해에 관해서는 정부가 이걸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험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하는데 사실 이걸 누가 맡아서 하냐면 NG손보가 보험하고 관련된 것은 맡고 재해보험 사업은 정부가 맡고 이렇게 기본틀이 갖춰져 있죠. 자, 옳지 않은 걸 지금 찾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장관의 해양수산부가 협의를 거쳐 재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하는 일이 많아요. 그죠? 위탁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장관 해양수산부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게 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설치한다. 농림축산식품장관의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 수익과 지출을 명확하게 해서 대통령장관은 시중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 그래서 이 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이자 은행의 역할을 합니다. 은행의 은행을 역할.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금의 총체적인 어떤 관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실은 마지막 최종 관문이 됩니다. 그래서 저게 잘못됐죠. 그래서 여러분 시행령 제17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은 제20조, 3번은 제21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번의 내용은 암기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영상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해결을 다루는 회계와 구분 않고 회계 처리 그러면 다 빵빵 이렇게 제가 암기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회계 처리한 경우 벌칙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이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응? 네, 그렇지 않으면 이걸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암기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방법학 교재는 그 팁을 다 달아놨어요. 암기법을. 아무래도 좀 재밌을 거예요. 그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법 제30조 벌칙에 관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난이도를 좀 높게 좀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과태료 부과권자가 금융위원회나 또는 농림축산식품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되는 게 1번. 그래서 보험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재해보험 사업자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금융위원회가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농림축산식품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과태료 부과의 내용을 좀 보시면 32조인데요. 재해보험 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간부, 파산관제인, 청산이 다음에 해당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근데 이번에 시험 문제 어떻게 냈어요? 금융위원회라는 말을 싹 빼버렸죠. 눈치를 채버리니까. 그 다음에 명령권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요것만 딱 적었어요. 야,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 징수한다.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사항으로 좀 분리를 좀 했습니다. 자, 39번 문제입니다. 농업재해보험영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보험가입자와 보험가입자의 약정에 따라 지금 봐보면 이거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죠.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이 보험료죠. 이건 너무 그냥 거저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법 제2조의 정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는 손해평가 업무에 해당해요. 제가 이제 확가해 이렇게 이제 암기시키거든요. 가해 피해 사실 확인, 보험가액 그다음에 손해액 산정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해요. 이렇게 확가해 확인, 이 보험료 산정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방 좀 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보험사업자 손해평가를 유치하는 그 자격을 표시하던 인증을 발급해야 되고요.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대상으로 농업재해에 관한 기초 지식, 보험상품 및 약관 등의 손해평가 실무교육을, 그러니까 사업자가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그랬죠. 정기교육은 누가 하고요? 장관이 하고요. 사업자가 실무교육. 재보험사업자는 실무교육을 받은 손해평가를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뭐 지급해야 한다 아니고요. 지급받는다도 아니죠. 뭐 이런 부분 함정을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라 되어 있습니까? 확가해 보험가액 및 손해평가 확가해 이렇게 확 가서 일해 이렇게 기억을 좀 시켜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법 조문 좀 확인하시고요. 제3조, 제4조, 제5조에 해당되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1번은 우리가 이제 수험생들이 이걸 좀 기억을 잘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뭔가 되려면 2년이 되려면 2년은 지나야 돼. 2년 발음이 2년 이거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이 되려면 2년이 경과해야 돼 이렇게 암기시켜야 되는데요. 자,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농업재해보험법 제30조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맺어진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쪽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업무 정지 기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수험생들이 암기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난이도를 한 중정도로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거 법조문 제6조입니다. 자, 42번은 제가 난이도를 하 정도로 봤습니다. 지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사 손해평가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이게 말입니다. 사실 좀 개정이 좀 약간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약간 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개정사항이 나오긴 했지만 이전 법 조문에 충돌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좀 다행인데, 지금 요 셋 중에서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구성하되 5인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법 조문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사실은 이전의 법 조문에는 1인 중에 1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1인 이상을 이렇게 해놨는데, 예, 그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뀐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손해평가사가 사실 손해평가 업무를 대부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손해평가사를 구성한다? 그럼 손해평가사 5명으로 구성해라는 이야기예요, 이내로. 손해평가반은 5명. 하나, 둘, 셋, 넷, 5개. 응? 이렇게 5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평가를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손해평가 보조인은 아니에요. 그 셋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개정된 사항으로 냈지만 사실 시험 보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됐어요. 자, 1번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라는 기업 손해평가를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 일정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 재보험사업자가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 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반에게 통보를 해줘야, 그쵸? 해당되는 재해에 해당되는지, 그쵸? 네, 이런 걸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제8조 그리고 제9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43번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중정도로 이렇게 좀 체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했어요. 여러분, 옳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걸 찾으래.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옳은 걸 찾아서 체크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그래서 참 이런 게 문제입니다. 자, 주의를 좀 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농업재해보험법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교차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일단 교차 손해평가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 시군 자치구 내에서 교차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지금 쪼개가지고요, 새로 어떤 내용을 내요. 재해보험 사업자 상호간 이런 말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요. 동일 시군 자치구 내에서 교차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고요. 지역 손해평가인을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개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약간
개정이 되고 있지만 지금 여기 시험 문제를 크게 하자 없으니까 그대로 좀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옳지 않은 거 그래서 기억이 좀 문제가 있고요. 니은도 마찬가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교차 손해평가를 위해서 손해평가를 구성할 때 거대 재해 발생으로 신속한 손해평가 불가피하다면 지역 손해평가인을 꼭 넣어야 되겠냐 이 말이야. 그때는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디귿이 옳은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체크를 이렇게 해야죠. 틀렸다, 틀렸다, 옳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답을 찾아야겠죠. 옳지 않은 걸 찾아라 했으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옳은 걸 찾으면 답이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문제는 크게 없었겠지만 그래도 주의 좀 해주시고요. 자, 44번은 제가 난이도는 중정도로 법조문을 좀 말씀드리면 이건 8조의 2에 해당이 됩니다. 자, 44번은 제가 문제 수준을 중정도로 이렇게 좀 평가를 했는데요. 옳은 걸 좀 찾아라 했습니다. 지금 봐보면 재해보험 사업자 이외의 자는 검증조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해보험 사업의 재해보험 사업자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틀렸고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여 검증조사를 할 때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하여 검증조사하는 겁니다. 그게 검증조사예요.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세 번째,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재조사가 불가피하다. 자, 이거 포인트가 뭐냐면 현저한이라는 말이 들어야 되고요. 꼭 해야 될 것 같아.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는 해당 손해평가의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증조사 다음에 재조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재조사 안에는 기존의 손해평가반의 인원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자신이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증조사, 재조사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뭐 그것도 같이 정리하면 좋겠네요. 자, 4번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요 라고 사업자가 아니라 가입자에게 먼저 통지를 합니다. 가입자에게 통지를 한 다음에 검증조사 결과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자가 아니라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좀 몇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기출문제를 조금만 푼다면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법조문이 제 11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는 제가 이제 중정도로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꼼꼼하게 안 읽어보면 함정이 좀 빠질 수 있는 문제 유형 같아요. 자,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에 단위가 농지인 개혁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필지란 게 있어요. 필지. 필지는 이제 지번이 부여된 토지입니다. 지번이 부여된 토지인데, 여러분 토지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지번이 이렇게 나눠져 24, 25, 26, 아까 전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적도를 떼보면 여기 이제 필지 단위예요. 근데 지금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어요. 그럼 여기 지번 단위, 필지 단위로 이것을 나눌 것이냐? 그러지 말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봐보면 농작물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가 필지가 2개 이상이다 할지라도 하나의 농지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의 농지로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바로 갈게요. 지번 같은 말이야. 지번이 부여된 토지를 우리가 필지라고 불러요. 지번이 부여된, 몇 필지 이렇게 했을 때는 지번이 있는, 이건 세 필지죠. 이렇게 지번이 2개 이상인 경우에 하나의 농지,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 묶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문제입니다. 농작물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가 농로라고 돼 있어요. 도로가 아니라. 여러분, 도로는 이제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런 도로의 개념이고, 이 농로는 농사의 어떤 농기구가 움직이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요 구획은 구분된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빼고 구획된 토지는 각각 하나의 농지라. 그래서 농로에 구획된 경우는 구획된 토지는 각각 하나의 농지로 한다? 아니야. 농로는 인정하지 않고 도로등입니다. 이따 법조문 보도록 합니다. 4번 경사지에 보이는 돌담 도로 구획이 돼 있어서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그냥 이거 돌담 좀 쌓아놨다고 해서, 그죠? 돌담 좀 쌓아놨어 이렇게, 뭐 이런 것은 동일 작업 단위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4번이 옳은 이야기인데 이제 법조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12조의 내용이에요. 농로의 계획 등은 안 되게 됐는데 지금 뭐라면, 자 봐요. 농지라 하면 하나의 보험가입금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필지, 지번 등과 관계없이 농작물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하는데, 방풍림, 돌담도 규모가 큰 거, 조그만 돌담이 아니라, 그 다음에 도로 이렇게 해놨어. 도로, 농로가 아니라 도로에서 구획되는 것 또는 동일한 울타리, 시설 등에서 구획되는 것을 하나의 농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로를 넣어가지고 함정을 봤습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약간 당황했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번 내용입니다. 농업재보험의 손해평가 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격 산정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가로로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저가전 종합비용 방식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죠.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게 상당히 이제 여러분 학습할 때 머리가 좀 복잡하죠. 자, 지금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저가 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시험 문제를 보고를 하면서 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저가는 딸적자죠. 저가 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연 낙과도 좀 있고 그 지난 시기를 말합니다. 저가 후 착가수, 달림 열매수 조사를 통해서 산정한 기준 수확량이라고 합니다. 기준 수확량. 그러니까 저가 후 착가수가 가입 과정을 곱하면 과중을 곱하면 저가 착가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 수확량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 원칙으로 해요.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 수확량이라고 했어야 맞습니다. 그게 이제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2차에서 학습할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손해평가 요령이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득점을 좀 해주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7번 같은 문제는, 자, 요거 그리고 13조 내용이고요. 자, 47번 같은 문제는 사실 여러분 2차 공부를 좀 해야 좀 도움이 좀 돼요. 그래서 이제 복분자 같은 거는 복분자 이제 우리가 피일 산정, 수확량 산정 이런 게 좀 문제인데 복분자는 결과모지수를 중심으로 하고요. 결과모지수라는 말을 쓰고요. 모아가는 결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과지. 그다음에 OD는 이제 결실수 뭐 이렇게 하거든요. 판단 기준을 이걸 이제 기초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아가 자 복분자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열매가 열리는 그 결과지가 의미가 없어요. 결과모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사 결과모지수를 평년 결과모지수로 이렇게 해서 피일산성으로 쓰는 것이 복분자입니다. 복분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게 2차를 준비 안 하신 분들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표 1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농작물 보험금 산정 공식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48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 재별, 시기별 손해 수량 조사 방법 중 종합위험 방식 상품에 관한 표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농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그랬어요. 해당하지 않는 거. 야, 그래? 그러면 이제 수확감소 보장인데 또는 과실손해 보장인데 또는 농업수입 보장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자, 생략식을 보니까 수확 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확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수확 전에 뭔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확 전에.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짓다가 아이고 나 농사 못 짓겠어. 그게 이제 경작불능이에요. 응? 그러니까 수확불능은 예외적으로 이제 뭐가 인정이 되냐면 그래서 이때가 경작불능이 인정이 되고요. 수확불능은 이제 배만 인정하는 게 있죠. 그래서 경작불능, 이 경작불능 이야기 했을 때는 못 본 작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벼, 밀, 뭐 복분자 이게 다 들어가. 복분자가 특이하죠. 복분자는 못 본 작물이지만 예외적으로 경작불능을 인정합니다. 지금 보니까 경작불능 조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하나로 그칠 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이제 학습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과수작물은 경작불능에서 배제돼요. 나무니까. 나무는 경작불능이 대상이에요. 근데 복분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 복분자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그래. 복분자를. 그래서 이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유형에서는 차. 이거 나무죠. 목본이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작불능 인정하지 않는 것도 두 가지. 고추, 브로콜리. 중간에 보험금 수령이 잦아요. 그래서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판정을 또 합니다. 보험 금액을 산정할 때 애초에. 그런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이 농업식 감소 보장안에 이 포도, 이것도 이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수작물은 포도 얘기 들어가지만 자, 우리 농업식 감소 보장 유형에 유일하게 과수작물 하나가 뭐가 있냐면 포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마늘, 양파 등 막 쭉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서 과수작물 하나가 탁 들어가는데 그게 포도예요. 이거 못 본 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작불능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작불능 인정하지 않는가 이거 구분 안 하신 분들은 야 이거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차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을 보셨지만 지금 요 강의를 듣고 이제 내년 대비 지금 아마 수험 생활을 하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2차를 병행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꼭 우리 박물관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발한 암기 팁을 드릴게요. 같이 해보는 겁니다. 자, 49번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안에 들어갈 것은. 자, 일단은 그 보험가액하고 손해액은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한 적용가격이라고 씁니다. 시장 가격이 아니에요.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한 적용 가격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문제 깔끔했죠. 그래서 이것은 14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농업시설물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험 가입 당시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사자가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지금 시설물이 관한 겁니다. 시설물에 관한 거.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했다는 건 뭐냐면 재조달 가액을 말해요.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할 때 소요되는 금액,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기초사고가 농업시설물의 손해액은 보험사고 발생한 때와 곳에 산정한 피해 목적물의 뭐예요? 원상 복구 비용입니다. 피해 목적물. 그게 손해라는 거죠. 원상 복구 비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0번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여기서 15조의 내용이니까 점검해 보시고요. 자, 어떻습니까? 이번 10회 농업재해보험료 사실 그 암기를 많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의 출제 비중이 높진 않았어요. 좀 다행이긴 하죠. 그래서 1과목하고 2과목에서 득점을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재배와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조금 줄 수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관학만 넘기면 된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1차가 좀 그 합격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게 이런 특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난이도를 이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올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이번 10회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확실한 합격을 보장하는 박물관 프로그램을 꼭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시험 준비하시고 고생하신 여러분 건투를 빕니다. 지금까지 박물관 손평족제비 한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